저는 직장 다니는 30대 여성이고요. 결혼하기로 한 예비 남편 역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면서 만난 사이인데 사내 연애는 아니었고요. 회사 간 계약 문제로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죠. 저는 제가 결혼할 남자 똑똑하게 잘 골랐다고 생각했어요. 사이좋은 가족 사이에서 성장해서 저 역시 제 가정 이루고 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그 못지않게 저 하는 일도 소중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요새 가사 분담은 은근슬쩍 아내 쪽으로 미루는 약삭빠른 남자들도 많잖아요. 그런 남자들한테 비교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자상한 성격에 세심하게 옆 사람 배려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예비 남편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꼭 외모 잘난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남자는 따로 있답니다. 입 바른 소리로 자기 원하는 것만 살살 구슬려 얻어내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 이해할 줄 알고 센스 있게 배려할 줄도 안다면 금상첨화겠죠. 한마디로 여자 마음을 찰떡같이 읽을 줄 아는 남자. 그걸 센스 있게 배려로 보여줄 줄 아는 남자가 바로 예비 남편이었어요. 티를 내지 않으려 해도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요란하지 않게 필요한 것들을 챙길 줄 알고 데이트를 하더라도 몸 편히 쉴 수 있는 코스로 센스 있게 바꿔주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 여자 꽤나 만나본 것은 아닐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 적도 있으나 기겁을 하며 손을 휘저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야, 나 만나본 사람도 정말 얼마 없고 특히나 이렇게 오래 만나본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이 사람 배려에 있는 마음 씀씀이에 흠모하던 주변 여자들이 적지 않았을 거라 짐작했지만 열심히 항변하는 그 사람이 귀여워 모른 척 넘어가 주었습니다. 업무량이 워낙 많아 야근이 잦은 저희 회사 일을 항상 이해해주고 스케줄을 제 쪽으로 맞춰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생색내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 무던하게 넘어가주는 그 사람의 태도는 마음이 참 넓어 보였죠. 서로 배려하며 맞춰줄 줄 아는 사람과 사이좋게 가정 꾸르기를 바라왔던 저에게 이보다 더 알맞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연애 2년 차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했던 예비 남편과의 결혼에 조금씩 찝찝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은 예비 시어머니와 처음 인사를 드린 이후부터였는데요. 첫인상만 보기에도 결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집 있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우리 엄마 성격에 나 결혼시킬 생각 없었으면 애초에 시원 씨랑 만나자고 약속도 안 잡으셨을 거야. 걱정할 거 없다니까? 예비 남편은 처음 시어머니 만나는 자리를 앞두고 잔뜩 긴장해 있는 제게 이리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를 쳤지만 예비 남편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과 실제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예비 시어머니 처음 맞닥뜨리자마자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어차피 서로 결혼 허락은 한 상태였고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조율하는 자리이기는 했어요. 서로 인적사항 비슷한 것들은 이미 알 만큼은 상태였으니 그쪽에서도 저를 예비 며느리로 가정하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펴슬하신 분들이 계시는 양반 가문이다. 요새 세상에 뼈대 있는 가문이니 뭐니 하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그게 다 집안 근본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도 앞으로는 행동거지에 특별히 유의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부 웨딩드레스에 대한 참견이었습니다. 가슴 너무 파인 것도 안 돼? 그 자리에 양가 집안 어르신들 다 오실 텐데 새로 시집 오는 며느리 입었는지 벗었는지도 모를
어디 졸부들이나 할 천박한 차림새로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목 위 몇 센티니 구체적인 사이즈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노출을 그리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하더라도 신부 드레스 가슴이 좀 파인 걸로 천박하니만이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 앞이라 하지만 처음 보는 남의 귀한 집 자식 앞에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언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당부하실 사항은 많으신지 저나 예비 남편은 거의 입도 열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모양새였어요. 옆에 앉아있는 남편은 예비 시어머니 한마디 하실 때마다 고개를 주걱거리며 열심히 새겨듣는 눈치였어요. 그렇게 또 한참 윗사람의 조언을 빙자한 선을 넘는 참견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말이야,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신경 쓰시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 되실 분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대놓고 불편하다는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불편했다는 티를 냈어요. 아무리 부모님이라 하셔도 결혼식 당사자는 예비 남편과 저인데 일일이 꼬치꼬치 하나부터 열까지 당신 입맛에 맞도록 지시하는 태도에 초장에 바로잡고 가지 않으면 내내 골치 아프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자기 어머니가 처음 보는 며느리감 앞에서 저렇게 일장연설이 줄줄 늘어지면 평소에 그러했듯이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한 번쯤은 센스 있게 끊거나 자연스럽게 말을 돌려 줄 알았거든요. 평소에 제 기분 상태에 조금 유난하다 싶을 정도로 신경을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 말에 예비 남편이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듯이 화들짝 놀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엄마 하시는 말씀이 자기한테는 불편하게 들렸어? 에이,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걸 거야. 엄마 우리 결혼 허락하시면서 며느리도 이 집 식구이고 당신 자식이라고 나 대하듯 똑같이 대해주시겠다고 얼마나 단단히 다짐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자식을 대하기보다는 편하게 부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듯한 태도라 느껴 불편했기에 답지 않게 눈치 없이 구는 예비 남편 말에 오히려 제가 다 황당할 지경이었어요. 자기야, 엄마가 우리 나쁘라고 그런 소리 할 리가 없잖아. 다 우리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을 거야. 여태까지 나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서 안 좋은 적 한 번도 없었어. 자기한테도 마찬가지일 거야.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되면 자기도 금방 적응하게 될 테니까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마치 철없는 제가 한없이 깊은 예비 시어머니 심경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다는 듯이 저를 타이르려 드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더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말도 아니었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나오기에는 직설적인 발언이 다소 과하다 느껴질 정도였는데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느끼는 것을 정말 조금도 느끼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엄마라고 벌써부터 팔이 안으로 굽는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마냥 저한테 잘할 세상 한없이 다정한 남편감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결혼 이야기 다 나오고 예비 시어머니 만나고 난 이후에야 싸움을 느끼게 되다니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고지고대로 저희 부모님한테 쪼르르 가서 말씀드리기도 애매했어요. 이미 저희 부모님은 예비 남편을 당신들 하나뿐인 사이라 생각하시고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 살갑게 굴기도 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예비 남편의 조건이 그리 빠지지 않는다는 점도 부모님께 점수를 많이 얻었겠죠. 30대 초반인 나이에 비해서 받고 있는 연봉도 제법 높은 편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난 남자 특유의 거만함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항상 주위 사람에게 스스로를 낮출 줄 알고 말도 나긋나긋
행동은 사근사근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어르신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자란 티가 나서 구김살 없이 밝은 점도 좋게 보셨어요. 이 서방은 참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어른들한테도 부침성 있게 잘하는 게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 우리 딸랑은 달라서 그런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와이프 될 사람한테 참 저렇게 지극정성이구나. 한번 합격 도장 찍어주신 이후부터는 어찌나 싸고 도시는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 툴툴거려도 사람이 어떻게 작은 흠도 없이 마냥 완벽할 수만 있겠냐며 편을 들어주시곤 하셨거든요. 하지만 아예 눈치를 채지 않았다면 또 모를까. 한번 싸함을 느낀 이상 어쩔 수 없이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예비 남편의 단점을 자꾸 찾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자기 모친을 대하는 예비 남편 태도가 그제야 제 눈에 제대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당연히 엄마가 하라고 한 한복집에 예약 맡겨놨지. 에이, 나한테는 엄마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 잘 알면서 당숙 어르신들 인사 다녀오면 이따 우리 집 앞 디저트 카페 갈까? 엄마 거기 와플 좋아하시잖아. 예비 시어머니께서 요구한 혼주 맞춤 한복이 저희가 정해놓은 결혼식 예산에 비해 너무 과해서 예비 남편 통해서 잘 말씀을 드리라고 했더니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싸구려 한복 입고 나갔다가는 집안 망신이라며 난리를 진 예비 시어머니한테 입도 제대로 떼보지 못하고 돌아온 예비 남편이었어요. 제가 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 보기에는 크게 다른 줄도 모르겠던데 그 집이 소매되는 디테일부터 남다르다며 워낙 고집을 피우셔서 결국 신부 어머니인 저희 어머니께서도 하자는 대로 져주시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혼자 한복값이 신부 드레스값이랑 비등한 게 말이나 돼? 우리 엄마도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내는 건데 이때 아니면 언제 그렇게 좋은 한복 해보시겠어. 어차피 애들일 거 기분 좋게 효도한다고 생각하자. 그걸 왜 한 번 입고 말 고가의 혼주 한복으로 해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보다도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하려고 들면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럴 마음도 없이 마냥 자기 모친한테 져주기만 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도 살살 비위 맞춰주며 기분 풀어주는 태도가 꼭 저한테 했던 것과 그대로 닮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쩜 저렇게 내 속에 들어가 본 것처럼 여자 마음을 잘 알아 기분을 맞춰주나 했더니 그게 자기 어머니 옆에서 딸 같은 효자 아들 노릇한다고 평생 해온 것에서 비롯되었던 거예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 사이가 돈독한 것은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애초에 성인 되기 무섭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남은 어머니인데 자식으로서 애틋하지 않기가 더 어려운 노릇이겠죠. 하지만 그건 그거고 상식적이지 않은 모친의 요구까지 한 번을 필터 거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는 효자는 아니지 않나요? 우리 형주가 어릴 적부터 주변에 칭찬이 자자한 효자였다고? 저 착한 애를 주제에 보는 눈은 있어서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눈독 들여도 내가 놀지 말라는 한마디에 뒤도 안 돌아본 게 네 신랑이었어. 주변에서 인기께나 끌 법한 성격임에도 만나본 사람이 거의 없다며 극구 부인했던 게 정말이기는 했습니다. 예비 남편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그 모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끊어내게 만들었던 엄마 말을 참으로 착하게도 들어먹는 아들이었으니까요. 보지 않아도 어지간한 이성은 다 자기 아들 발치에도 못 오는 계집애들이라며 떼어냈을 게 눈에 선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 처될 사람한테 전해서 좋을 것 없는 이야기를 굳이 제게 꺼내는 예비 시어머니의 의도가 너무 시커멓게 느껴져서 기분이 나빴어요. 저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좋게 지냈던 여자도
내 말 한마디면 끝장내는 게 네 예비 남편이다. 그러니까 내 심기 거스를 생각은 꿈에도 말아라.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결혼 준비하다 싸우는 일이야 허다하다지만 제 경우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난관과 부딪히는 난감한 기분이 동반되었습니다. 자상하게 함께 평생 좋은 가정 동등하게 꾸려나갈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실체를 알게 되니 자기 엄마가 하는 말에 꼭두각시처럼 고개나 끄덕이며 자기 주장이라고는 없는 남자였어요. 내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고른 남자가 제 엄마 치마폭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마마보이였다니. 그 덕에 저만 죽어날 노릇이었어요. 저희 집 쪽에서는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 아이들 시간 오래 뺏을 수 없으니 미리 인사드릴 일가 친척분들 한 번에 모아서 인사를 한꺼번에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런 건 우리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라며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우리 집 식구가 되려면 응당 어른들 한 분씩 차례로 찾아뵙고 정성껏 인사를 올려야지. 어디서 시장바닥처럼 시끄럽게 어른들 모셔놓고 소홀히 대해. 가뜩이나 결혼식 준비에 회사 일 병행하느라 죽을 판인데 나 그것까지는 못한다고 당신 어머니 제대로 설득하라는 제 말에 예비 남편이 말 한마디 꺼냈다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걸 자기 엄마 화났다고 곧장 제 앞에서 말 바꿔서 알겠다며 당장 이번 주말부터 친척 어르신들 찾아뵙겠다며 자기 엄마 기분 풀라고 어깨를 주물주물 대며 살랑대는 예비 남편 보니 제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바쁜 와중에도 주말마다 쉬지도 못하고 예비 남편네 사촌의 팔촌까지 인사를 다니는데 막상 가까운 친척도 아닌데 뭘 우리 집까지 찾아왔나. 의아한 표정에 낯선 어르신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기도 안 쳤어요. 정말 유서 깊은 이름난 양반 가문에서도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다 곧 시집올 귀한 아들 빼앗아간 얄미운 며느리를 향한 길들이기였겠죠. 신부 웨딩드레스에 견줄 만한 화려함과 가격을 자랑하는 일회성 혼주 한복이나 틈틈이 제 속을 긁으며 예비 신랑이 얼마나 엄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고 당신 말이면 껌뻑 죽는지를 끊임없이 주입하는 것 등도 마찬가지였겠고요. 제 결혼이 제가 상상하고 기대하던 방향과 점점 멀어질수록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도 뒤따랐습니다. 예비 남편이 벌이가 좋은 편이라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제가 다른 모든 부분을 접어주고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일하는 사람으로 제 밥벌이 충분히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으니 더 그랬고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생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요새 세상에 워낙 외벌이로는 자식까지 낳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니 내 그것까지 터치하지는 않겠지만 누가 뭐래도 가정 이루고 살면서 여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정의 일이다. 평소 하는 거 생각하면 제 회사 일 가지고 딴지 걸고 관둔이 많이 해도 놀랍지 않을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만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내일 가지고 가타부타 입대면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한다고 처음부터 그건 확실하게 예비 남편에게 못을 박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에 비해 눈에 안 차는 며느리인데도 결혼을 안 시킬 마음까지 드는 건 아니었던지. 정말 제가 손절할 만한 건 안 건드리는 걸 보면 다리 뻗을 때 봐가면서 들어눕는다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 입장이 며느리한테 일 관두라니 많으니 자신 있게 지를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 맞벌이 하시며 마련한 예금도 있으시고 퇴직연금도 있으셔서 노후 준비에 자식이 부담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어요. 반면 예비 시어머니 쪽은 평생 일한 적이라고는 없으시니 연금이 있으실 리도 만무하고 예비 시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라고 해봐야
겨우 사시던 집 정도였습니다. 예비 남편 그동안 벌던 돈 엄마가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편히 당신 돈처럼 쓰고 계셨어요. 아들 장가보내 손자는 그리 보고 싶어 하면서도 며느리 미운 티는 숨기지 못하는 것이 아들 가정 이루고 나면 예전처럼 아들 수입에 자유롭게 손대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죠. 물론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 하니 예전처럼은 못하더라도 그렇다고 계신 부모님 부양을 안 할 수도 없으니 예비 남편 월급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목돈 뚝 떼어드리는 데는 이미 예비 남편과 합의를 한 상황이었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따로 드리는 돈이 없으니 불합리한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의 가족은 이제 내 가족도 될 테니까 제 딴에는 큰 결심을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비 시어머니 욕심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던 어느 날 주말임에도 회사 일이 너무 밀려 회사 출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주말마다 매번 예비 남편 먼 친척까지 인사를 간다고 가뜩이나 없는 시간을 너무 빼앗긴 차였어요. 예비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제가 일한다고 죽어나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예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네 회사 근처니까 바로 나오거라. 예비 시어머니 아나무인 태도야 모르는 것 아니었지만 결혼식 직전까지 개고생하는 와중에 불러내는데 저도 짜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오신 어른 가시라 할 수도 없어 지끈대는 머리를 주물대며 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결혼식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전에 확실히 할 일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피곤해 저른 얼굴로 겨우 나온 예비 며느리 물 한 잔 권하지 않고 대뜸 말하는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러더니 정말 저 기아 말소리를 초년덕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희 생각해서 양보를 많이 했으니 너도 이제 우리 집안 식구로서 해야 할 건 해야겠지? 일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형주 월급에는 내가 더 관여하지 않을 테니 이달부터 너도 내 계좌로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해라. 예? 무슨 맡겨놓은 돈 찾아간다는 듯한 태어나고도 당당한 태도였어요. 예전만큼 아들 돈에 편히 손대지는 못해도 당신 혼자 쓰시기에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준을 이미 약속한 차였습니다. 그런데 당신 아들 앞에서는 아들 위해 큰 희생을 하는 것처럼 거룩한 신웅은 어지간히 하더니 일하는 며느리 찾아와서 삥을 뜯어요? 그것도 일회성도 아니고 평생 자기 용돈 달에 100만 원씩 내놓으라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히요? 이쯤 되니까 정말 막 나가자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뭐 그렇게 대단한 남자랑 결혼한다고 시가에 매달 상납금까지 바쳐가며 시집을 가야 해요. 나 아끼고 예뻐서 죽겠다는 시댁이라고 해도 쉽지 않을 판에 자기 아들 주기 아까운 미치려고 하면서 며느리 버는 돈을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제 주머니에 쳐넣겠다는 저 세상 물정 모르는 염치 없는 여자한테 제가 왜요?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뭐야? 저희가 드리기로 한 돈도 적은 돈 아닌데 대체 그 돈 받고도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며느리 피땀 흘려 번 돈을 당연히 가져가겠다는 기막힌 소리를 하시는 건데요? 어머니, 나가서 동전 한 푼 제대로 벌어보신 적 없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걸 거저달라는 소리를 하세요? 너 지금 이게? 무슨 말버릇이야? 남의 집 귀한 딸 말버릇 지적하시기 전에 본인 행동을 먼저 좀 돌아보시고요. 아들이 착하다 못해 사람이 좀 맹해서 지가 번 돈 다 갖다 바치니까 경제관념이 많이 부족하신 것 같은데 요새 세상에 부모가 다 큰 자식 월급 홀랑 가져가면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 들어요. 자식인데도 그런데 어머님이 저 크는데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제 돈 내놓으라는 소리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게?
너 나한테 이따위로 구는 거 알면 우리 아들이 너 가만둘 것 같아? 가만 안 두면 지가 뭘 어쩔 건데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니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이런 기도 안 차는 소리 한 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욕은 어머님이 다 먹어요. 아들 장가 보내기 싫어서 앞길 창창한 아들 부모가 돼서 다 망친다고. 아무도 귀한 딸 주려는 사람 없을걸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 말도 안 되는 행동에 할 말이 없어서 참은 줄 아세요? 저희 집에서 결혼자금 보태주실 때는 입 싹 씻더니 그렇게 애틋해 죽는 아드님 결혼에 뭐 하나 제대로 보태주는 것도 없으면서 말만 얻는 거 그것도 어른이란 행동은 아니죠. 아들 안 듣는 데서 며느리한테 돈을 달에 100만 원씩이나 뜯겠다는 소리를 내뱉는 것도 대접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고요. 오늘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살펴가세요. 야, 너 어디 어른이 말도 끝나기 전에 멋대로 일어서. 야! 너 거기 안 서? 저도 이만하면 많이 참아준 거 아닙니까? 사람이 상식적으로 굴 때 적당히 했으면 저도 이렇게 속에 맺힌 저 여자 창피할 얘기까지 다 긁어서 했겠어요? 기어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해서 저한테 저 망신을 당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할 말 다 하고 시원하게 일어선 제 뒤통수에 대고 끝까지 성질머리 못 참고 바락바락 악을 쓰는 꼴이 참 세상 양반땡 며느리들은 다 죽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저 정도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아무 각오 없이 한 소리는 아니었어요. 제 모친한테 하는 것 보면 복장이 터지지만 그래도 그간 저한테 잘한 건 맞으니 가정 이루면 모친 이상으로 나한테 충실하지 않을까. 예비 시어머니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마다 애써 불안한 마음을 달래왔어요. 무엇보다 벌써 결혼한다는 소식 주변에서 다 알고 청첩장까지 나왔는데 남 얘기 같으면 진작 때려치우라 했을걸. 여태 결심을 못한 건 막상 제 이야기가 되고 나니 쉽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는 것까지 봐줄 생각 없었어요. 제 어미가 절이 나오는데도 이번에도 예민한 편이란 인간이 처신 똑바로 못하면 그때는 저도 정말 결판을 내릴 작정이었습니다. 아무려면 이혼보다야 파혼이 낫지 않은 심정으로 말입니다. 자기야, 왜 그랬어? 적반하장으로 저를 원망스럽게 보는 예비 남편 보고 그 순간 모든 기대를 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셨는지 알아? 당장 결혼 무르라는 거 내가 중간에서 말리느라 얼마나 곤란했는데. 보나마나 아들 앞에서 저런 여자랑 파혼하라며 얼마나 길길이 날뛰며 쇼를 했을지 눈에 선했습니다. 그렇다 한들 제 모친이 저한테 뭔 짓거리를 했는지를 들었으면 당장 내 앞에서 무릎으로 기어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내 앞에서 한탄을 해요? 그럼 너는? 내가 당연히 다달이 당신 어머니한테 내 월급 100만 원을 상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상납이라니. 자식이 부모한테 드리는 용돈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당신 어머니 행동에 뭘 봐서 나를 자식으로 여기시는 것 같든?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너 나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도 당신 어머니 책임져야 한다는 소리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어? 결혼 준비하면서야 겨우 얘기했잖아. 나는 당신 어머니 노후 준비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줄도 몰랐어. 자식이라서 당연히 부모한테 해야 하는 거면 그럴 거면 우리 집에도 똑같이 하는 게 맞지. 장인 장모님은 우리 집이랑은 사정이 다르시잖아. 우리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겨우 둘 남은 모자 사이가 워낙 각별한 거 자기도 잘 알잖아. 그간 아들이 챙겨주던 게 있는데 결혼한다고 경제권도 넘기고 고민 끝에 하신 말씀 며느리가 그렇게 대놓고 거절하면 고부 사이에서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 내 부모 용돈 한 푼 안 내놓을 거면서 마누라 될 사람한테 쥐엄마 용돈으로 100만 원 내놓으라 하는 주제에 상처는 지가 다 받았다는 듯이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놈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놈은 효자도 좋은 사람도 아니라 그냥 마마보이의 등신이구나.
놈의 등신짓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연아, 엄마 이번에 정말 마음 많이 상하셨어. 이러다 우리 정말 결혼 못할지도 몰라.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엄마 마음 풀어드리려고 애를 써서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원래 하기로 한 대로 해주겠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 것도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엄마 용돈 해드리기로 한 거 그러겠다고 각서 한 장만 써주면 안 될까? 엄마도 체면이 있는데 그 정도 액션은 보여드려야 못 이긴 척 마음 돌려주시지 않겠어? 나 진짜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린애처럼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데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찌질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고작 저런 걸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생각하고 엄한 집구석에서 그 헛고생을 했다니 스스로가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서 이가 뿌듯 갈렸습니다. 그래, 써줄게. 그러니까 좀 가라 이제. 정말 진짜지? 내가 엄마 꼭 설득할게. 걱정하지 마 자기야. 걱정해야 할 건 내 놈의 앞날이라 속으로 욕설을 쏟아내며 모자란 놈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예비 시어머니의 집으로 서류봉도 하나를 보냈습니다. 꼿꼿하게 고개 세우던 예비 며느리가 파혼당할까봐 납작 엎드리며 돈 바치겠다는 각서 보냈을 줄 알았던 여자는 끝도 없이 줄줄이 이어지는 명세서를 보고 아주 혈압이 올라 뒤집어졌겠죠? 이게 다 뭐야? 서류에는 그간 결혼 준비로 사용된 것들을 근거로 제가 받아야 할 보상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결혼 준비한다고 쓴 아까운 돈은 물론 그 여자 비위 맞춰보겠다며 주제에 맞지도 않은 좋은 선물 보낸 것도 포함이었어요. 물론 파혼 사유를 제공한 것이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였기에 그쪽이 가해자가 제 쪽이 피해자가 되어 있었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시 바로 소송으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도 함께였습니다. 그 나이를 먹고도 성장을 못해서 제 어미 품에서 헤어나주도 못한 마마보이. 나야말로 거절이네요. 파혼은 그쪽이 아니라 내가 통보한 겁니다. 법원 들락거리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직접 겪고 싶지 않다면 기한 내로 보낼 것 제대로 보내세요. 한톨 미련 없이 깔끔하게 통보한 제 파혼 선언문을 보고 그 여자가 얼마나 열이 받았을지 제 눈으로 보지 못한 게 참 아쉽네요. 그래도 그걸 보고 이성을 잃고 저한테 전화까지 걸어 폭언을 쏟아내는 여자 말을 들어보니 상상이 아주 가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것이 감히 우리 집안에 파혼 통보를 해? 내 아들 짝으로 붙이기에 한참 모자라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걷어주었건만 너같이 근본도 모르는 년 내가 가만히 둘 것 같아? 니년 앞으로 어디 시집도 못 가도록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그때 가서 용서해달라느니 제발 받아달라느니 빌어도 소용없어. 순화해서 옮긴 게 이 정도예요. 그렇게나 양반 핏줄이라며 뻐기던 여자의 상놈보다도 천박한 욕지거리는 그대로 생생하게 녹음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제 회사에 기어이 그 여자가 들이닥쳤습니다. 물론 찾아온다고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회사 문이 아니니 로비에 발광하는 여자 소식이 일하던 저한테까지 전해졌죠. 한눈에 보기에도 제정신 박힌 여자 같지 않았던지 만나는 주겠다는 제 곁에 회사 보안 요원들도 함께 붙었습니다. 보자마자 머리채라도 잡을 심산으로 찾아왔겠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아들 회사보다도 으리으리한 곳에 고목만한 장정들이 막아서니 처음 기세와는 달리 긴장한 기색에 역력한 예비 시모가 잔뜩 쪼그라들어 구석에 몰려 있었어요. 그 꼴이 우스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말은 서류로 다 전했는데 무슨 일로 오셨대? 와중에 한창 외근했다 들어오는 직원들이 많은 타이밍이라 심상치 않은 기세에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면서도 상급자인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늘 저를 제 아들 밑으로 보다가
한눈에 보기에도 제 직급이 상당해 보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예상대로 이런 부류의 인간들일수록 힘으로 찍어 눌러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미리 내려와 달라고 부탁한 직원이 급히 뛰어와 제게 말했어요. 책임님, 땡땡업체 계약건 말인데요. 계약 이행에 부실한 부분이 발견돼서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요청이 왔는데 좀 급해서요. 뭐? 땡땡업체? 제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놀라서 헐레벌떡 입을 연 여자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제가 계약을 관리하고 있던 하청업체이자 바로 예비 남편이 몸담고 있는 회사였으니까요. 머리라는 게 있으면 자기 아들 회사가 갑이 아니라 제 회사가 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계약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저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눈치챘을 겁니다. 우악스럽게 눈 부라리며 저 하나 회사에서 매장시켜보겠다고 무식하게 쳐들어온 여자가 지 주제가 그럴 주제가 처음부터 되지 못했다는 것을 상황 닥치고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절절매고 멍청한 표정이 얼마나 속이 시원하든지. 이 꼴을 보려고 저 무식한 여자가 들이닥칠 걸 알면서도 도리어 기대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제 아들 잘나고 며느리 모자란 줄 안 우물안 개구리가 이젠 누가 누구 눈치를 봐야 하는지 똑똑히 주제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요? 잘난 아들놈 헌신짝처럼 갖다 버린 괘씸하년 아주 콧대를 눌러줘야 하는데 그럴 주제가 못된 게 안 됐어요? 아니 너는 내가 무슨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나는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아주머니, 지나가던 똥개가 다 웃겠어요. 어제 나한테 전화해서 쌍욕한 거 벌써 잊었어요? 내가 그땐 너무 흥분해서. 나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거 아니야? 설마 너 그걸로 앙심 품고 우리 형주 회사 계약 끊거나 그럴 거 아니지? 그렇지? 글쎄, 어쩔까나? 빙글빙글 약 올리는 재미가 생각보다 쏠쏠했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주제에 아들 가졌다고 유세는 징그럽게도 떨어대던 여자가 비로소 제 꼴에 걸맞게 비굴하게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끼며 그 여자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아 주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누가 누구 앞에서 기어야 하는지. 그 사람도 참 안 됐어. 다 큰 아들 그렇게 모지리처럼 싸고 돌면 세상 잘난 여자들이 어떻게 눈치를 못 채겠어. 이제 장가는 다 갔네. 그렇죠? 내가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무 과했어. 알긴 알아요? 그래도 나한테는 다행이지 뭐. 똥차 주워가기 전에 이렇게 티를 내줘서 내가 아주 고맙네요. 일부러 소문나라고 쩌렁쩌렁 로비가 울리도록 시원하게 지르는 제 목소리에 얼굴이 벌개진 여자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지가 이 회사 하청업체 직원 엄이라는 게 알려져 귀한 아들 앞길이라도 망칠까 아주 손발이 벌벌 떨렸겠죠. 그러게 남의 집 귀한 딸 우습게 취급해놓고 자기 아들 앞날은 꽃길일 줄 알았나요? 마지막으로 제 앞에 몸종처럼 초라하게 쭈그러든 여자 곁으로 다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나 이렇게 잘 나가는 걸 몰랐으면 내 회사에서 소란 피우고 파혼사에도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내가 당신 천박한 본성을 몰라? 행여나 나에 대해 조금이라도 이상한 소문 흘러나왔다가는 나 그거 무조건 당신 짓이라고 생각할 거야. 아들 앞길 막는 없느니만 못한 엄이 되고 싶지 않으면 주둥이 꽉 다물고 보내라던 돈이나 싹 보내. 반갑지도 않은 꼴 내 앞에 두 번 다시 들이밀지 말고. 알았으니까 제발 우리 형주만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얼굴에 피기가 싹 까셔서 빌던 여자가 허둥지둥 사라지는 꼴을 고소하게 구경했어요.
고작 이것밖에 안 되면서 건방을 떤 여자의 초라한 퇴장이었습니다. 예비 남편 회사와의 다음 미팅날, 계약 연장을 위해 초조하게 제 눈치를 보던 예비 남편의 한참 상급자인 직원이 접대 자리까지 만들었습니다. 청첩장은 나왔으니 예비 남편과 제 결혼 소식을 호재로 여기고 있었겠죠. 술 한 잔씩 들어가고 분위기가 좀 풀어지자 크게 상심한 표정으로 제 파혼에 대한 운을 뗐습니다. 곧장 그 회사 사람들 표정이 싹 굳었어요. 아니, 어쩌다가? 사람은 만나봐야 아는 건가 봐요. 미리 눈치채지 못한 제 탓이죠 뭐. 상심이 커 평소보다 술에 빨리 취한 척 감질나게 늘어놓는 제 파혼 소식에 상대의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게 느껴졌어요. 벌이도 제가 많아. 결혼 자금도 제가 많이 써. 그러고도 아들 가진 유세 부리던 예비 시모의 탐욕과 그걸 고지고대로 따르는 모자란 마마보이 예비 남편에 급기야 돈 내놓으란 거 거절했다고 내 회사 로비에서 그 어미가 난동까지 부렸다는 대목에 이르자 상급자는 거의 뒷목을 잡기 일부 직전이었어요. 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취했나. 별소리를 다 하네. 그래도 개인적인 일로 사감 갖고 계약 임하지는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애써 밝은 척 얘기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하는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건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 채 이틀도 되지 않아 예비 시모에게 파혼의 책임을 묻고 물어내라 했던 보상금이 1원도 빠지지 않고 통째로 다 들어왔습니다. 알만한 소식통을 통해 미팅 다음 날 상급자가 출근하자마자 예비 남편이 사무실로 호출되어 들어갔고 상급자의 높아진 언성이 사무실 밖으로까지 빠져나왔다는 건 이미 들어 알고 있었어요. 장가 잘 가는 부하 직원 덕 좀 보나 싶었더니 회사 중요한 계약을 멍청한 사생활로 통으로 날려버릴 뻔한 못난 직원이 아주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제 사생활 이야기가 회사 사람들의 안주거리로 한동안 떠돈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상대의 저열함으로 예상하건대 그러지 않았더라면 역으로 제 사회적 평판이 엉망이 되었겠지만요. 저야 당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 것뿐이니 예비 남편이 겉보기만 멀쩡한 제 엄마 꼭조각시의 마마보이라 파혼이나 당한 모자란 놈으로 비웃음을 사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목 아니겠어요? 그 개망신을 당하고도 그 모자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를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파혼서 보낼 때 그렇게 10원짜리 싸구려 욕지거리 하던 여자가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저한테 보상금 다 털리고 손이 벌벌 떨렸을 백화점 고급 과일 바구니까지 사서 비굴한 꼴로 읍소했습니다. 아가, 시온씨, 제가 정말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그래도 한때 우리 애랑 좋은 사이였는데 부디 원망은 저한테만 하시고 우리 형주는 가엾게 여겨주세요. 우리 형주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해요. 제 엄마가 아들놈 회사 자리보전이나마 해보겠다고 저리 비는데도 옆에서 여전히 모지리처럼 제 엄마 치맛자락이나 붙들고 눈물 찍어내고 있는 예비 남편 놈을 보니 파혼하길 100번 잘했다는 감상이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와서 이래요. 지금 내가 그쪽한테 불이익이라도 줬다는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좀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시커먼 아저씨를 그 나이에 직장까지 간섭하는 노모라니 징그러워라. 나한테 와서 이러질 말고 가서 회사 일이나 똑바로 해요. 잘려도 그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엄한 사람 잡지 말고 이제 내 인생에서 조용히 좀 살아들 지시고. 마지막까지 제 앞에서 쩔쩔매는 것들을 그렇게 문전박대해서 치워버렸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업체에다가 예비 남편을 자르라고 한 것도 아니고 평소에 촉망받는 직원이었다면 사생활 조금 소란스러웠다 한들 회사 입지가 저렇게까지 흔들렸겠어요? 물론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는
파혼 그 자체보다는 멀쩡한 척 해놓고 엮이기 싫은 미성숙한 마마보이였다는 게 더 큰 이유였겠지만요. 생각이 있는 여자면 이제 저런 놈 누가 좋다고 어느 여자가 만나주겠어요? 한동안 그 업체와의 계약을 유지했지만 결과적으로 하청은 다른 업체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더 유리한 업체와 계약을 한 거지만 상대는 마냥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았겠죠. 무난하게 승진할 수 있었던 예비 남편이 벌써 몇 년째 승진이 밀린 채 대기 상태라는 소식을 듣고 남 힘들게 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상 저건 알아서 나가라는 신호나 다름없거든요. 계약 유지할 때면 몰라도 계약 어그러지고 겨우 자리 보전에도 전전긍긍하는 아들놈 보고 그 어미가 발광이나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한 번만 더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들면 아드님 회사에다 당신 욕설 전화통화 녹음한 걸 싹 풀어버리겠다고 아주 으름장을 놓아놨거든요. 절대로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시연 씨 얘기도 어디 가서 절대로 안 할게요. 찍소리도 않고 정말 조용히 살겠습니다. 아직 남은 대형 폭탄이 하나 더 있으니 가뜩이나 우습게 만든 아들놈 평판을 여기서 더 바닥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조심하고 살아야죠. 그 더러운 성질머리에 아들놈한테 파혼 통보하고 떠난 괘씸한 것 동네방네 욕을 하고 떠들고 다녀도 분이 풀리지 않을 텐데 그걸 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조롱이 대상이 되었으니 아주 속이 썩어 문드러졌을 겁니다. 책임님, 어쩌다가 그런 일 당해서는 그래도 그런 사람이랑 결혼까지 안 가고 이 정도로 끝나길 얼마나 다행이에요. 힘내세요. 제 파혼에 진심으로 그리고 흥미거리 삼아 위안을 건네는 사람들이 한동안 꽤 많았지만 시간 좀 지나고 나니 이젠 그런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제 반응 떠보겠다고 나날이 회사 입지가 줄어들어 초라해져만 가는 예비 남편 소식 전해주는 것도 뜸해졌네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그것들 개망신 톡톡히 당하고 소문까지 우스꽝스럽게 퍼져 제 속은 후련해진 지 오래였지만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가 피해자인 편이 제 평판에는 유리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저는 승진도 했습니다. 흉악한 그 여자가 더러운 소문 내기 전에 제 쪽에서 먼저 선수친 건 잘한 일이라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놈은 지금 그렇게 기도 못 펴고 살고 너는 네 일 똑똑하게 잘하면서 당당하게 잘 살고 있으니 결국은 우리가 이긴 거 아니겠어? 이 인생 길게 보면 잘한 거야. 처음에는 그놈 죽사발을 내줘야 했다며 화가 나 펄펄 뛰던 부모님이셨지만 날이 갈수록 제가 한 처신이 옳았던 것 같다며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이십니다. 저 또한 부모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제 인생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승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앞으로도 맡은 일 열심히 하며 멋지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